브랜드 창업 26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빵집의 전략을 세운다면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독일에서 직접 밀가루를 수입할까요? 독일 요리사를 고용해서 자신의 고향 레시피로 정통 독일 빵을 만들어 선보일까요? 밀가루를 포함한 모든 식자재를 독일에서 수입할까요? 이런 것은 다른 경쟁 빵집도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누군가 따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략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궁극의 차별을 통하여 경쟁자들이 복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창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원조와 1등 전략이죠. 우리가 유난히 그런 것을 따지다 보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먹히겠지만 그것은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의 전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탁월한 전략을 알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예전에 제 친구에게 바둑을 배우기 위해서 조언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저에게 바둑 기보에 관한 책을 3권 주고는 모두 외운 다음 기원에 가서 프로들이 어떻게 두는지를 관찰하라고 했죠. 그러면서 책을 보고 외운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파악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파악할 수 있을 때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한 수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배우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 현장에서도 바둑과 유사한 방법으로 전략을 배웁니다. 먼저 전략에 관한 기본적인 책을 읽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전략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형식을 배우되 무형식을 추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의 전략도 대부분 전략의 일반적 개념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전략을 이기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전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혁신이 필요하죠. 이런 전략을 배우기 위한 방법은 시장에서 리딩하는 브랜드를 보면서 자신이 배운 전략의 패턴을 사용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시장 조사를 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제 전략을 넘어서는 전략의 단계별 과정과 전략의 원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대 전쟁 전략가로 불리우는 클라우제비치는 전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전략이란 전쟁의 기본 계획을 세우고 용병수를 통해 개별 군인들이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의 경쟁이 전쟁에서 경영으로 바뀌면서 전략의 개념과 활용 범위도 달라졌습니다. 먼저 헨리 민츠버그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전략이란 주어진 환경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조직의 생각이다. 만약 조직이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전략을 가지길 원한다면 조직의 전략을 개념화하고 주어진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종합하기 위해 리더에게 의존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클라우제비치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용병술의 주체인 리더가 전략의 궁극적 중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략을 조직의 생각으로서 고유한 생각으로 보고 전략의 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략의 힘의 원천에 대해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저자인 짐 콜리스는 전략은 비전에서 도출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전략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일종의 생각하는 힘임을 설명하죠. 그는 이런 전략의 목적을 한마디로 사명 달성 방법론이라고 주장합니다. 짐 콜린스는 전략이란 신비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으며 복잡하지도 않고 순수한 과학적 사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파했습니다. 그는 비전이 먼저이고 전략이 나중이기 때문에 전략의 맵을 잡으려는 방법으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비전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략을 정의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전략 파트를 담당했던 조안 마그레타는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전략이란 탁월한 성과를 내는 논리다. 경쟁 전략의 대가인 마이클 포터는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략적 의도와 핵심 역량을 유행시킨 게리 하멜은 다소 자조적이며 회의적이지만 통찰력 있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전략이란 운에 따라 좌우되는 예측이며 어쩌다 만들게 된 칵테일과도 같은 것이다. 게리 하멜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설명하지 못하는 성공 전략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전략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여기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나온 정의로 최고의 전략을 정의할 수 없지만 최적의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전략으로 우리의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둘째, 우리의 전략으로 우리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가? 셋째, 우리의 전략에 대해서 조직의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넷째, 우리의 전략적 선택 자체가 전략적인가? 다섯째, 우리는 전략적 마인드와 기회를 활용해서 전략을 짜고 있는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폭스바겐에서 BMW를 모방하는 자동차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BMW의 가짜 차일 것입니다. 폭스바겐의 신형이 아닌 BMW의 짝퉁을 만든 것입니다. 더 좋은 엔진과 첨단 시스템을 추가하더라도 BMW의 심볼과 디자인을 모방했다면 그것은 가짜죠. 최고의 전략은 자기다움의 완성을 통하여 경쟁자가 감히 흉내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다움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구독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해온 하나의 단어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브랜드입니다. 마케팅은 판촉을 불필요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은 이미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파악해서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만들기만 하면 팔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상품들이 많아지고 품질도 같아지면서 결국 강력한 마케팅을 초월하는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자가 도저히 카피할 수 없고 흉내내지 못하는 전략을 구사해야만 합니다. 전략의 응축, 바로 그것이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마케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마케팅이 사람의 필요를 찾아서 상품을 만드는 것이라면 브랜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필요로 하지 않을 필요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브랜드 창업을 다루는 이 동영상에서 말하는 전략은 브랜드 그 자체입니다. 전략의 방향도 브랜딩입니다. 나의 브랜드는 무엇이며 어떻게 되어야 하며 누가 이 브랜드를 사용할 것인가가 명확하다면 그것을 위한 지금의 선택이 바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창업 전략은 브랜드를 만드는 전략이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차별성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전략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독점과 리딩입니다. 여기서 독점, 모노폴리는 그리스어로 모노폴리안이라는 단어에서 모노와 파는 사람인 플레인이 결합한 것입니다. 유일한 것을 파는 사람이 독점이라는 뜻이죠. 브랜드의 의미는 차별로서 자신이 많은 상품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것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브랜드의 궁극적 목표는 다른 것의 대체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트렌드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다른 브랜드와 트렌드로 담합해서도 안 됩니다. 브랜드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략은 차별화와 경쟁적 우위를 얻는 것 혹은 달성하는 것 그리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양만 본다면 브랜드 전략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빠진 것이 있다면 무엇을 차별화하고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질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브랜드 전략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가격, 품질, 기술, 그리고 인력은 다른 경쟁자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속의 부품을 한국 회사가 만들었다고 해서 한국의 아이폰이 될 수 있을까요? 브랜드 전략은 정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정신을 카피할 수 있을까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남의 정신을 가지고 일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보통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미친 사람이라고 하죠. 탁월한 전략에는 경쟁자가 흉내냈다가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범접할 수 없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브랜드는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고 복사하지 못하는 자신만의 정신으로 전략을 만듭니다. 전략은 정신을 소유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Think Different는 정신을 소유한 아이디어이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신이 전략이 되면 그 어떤 경쟁 전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경영난으로 브랜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더라도 몇십 년 후에 그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리뉴얼되어 부활하기도 합니다. 브랜드 전략의 기준은 다른 업체와 경쟁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성이라는 존재 때문에 남을 의식하지 않는 자신의 철학에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미쳤다고 말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혁신이었다고 평가하지만 정신으로 브랜드를 구축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옳고 해야 함으로 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따라서 브랜드 전략은 브랜드가 타협하지 않는 부분에서 구축됩니다. 궁극적으로 브랜드는 타협하지 않는 부분에서 정신을 가진 아이덴티티로 완성되죠. 브랜드는 상표 등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존재 이유를 구축하는 과정이 바로 브랜딩 구축입니다. 따라서 철학이 브랜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